국회에서 지금 뭐 선거법 개정 네.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가 지금 야당 대표 이렇게 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 났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토론회 열었나 들어가 봤더니 또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네. 울산 남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하고 민주당 어디 의원이고 민주당 최현일 의원 두 사람이 열었어요. 두 사람이 열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서면 축사를 이제 보낸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네. 근데 어차피 자기가 지금 선거법으로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지. 선거법에 걸려 있는 피고가 지금 국회에다가 축사를 하면서 선거법 때문에 정치인들이 담장이를 걷고 있다.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나도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일종의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법 요거를 조금 완화를 했으면 하는 마음은 여야 의원 모두한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최한 김상욱 의원, 최현일 의원 둘 다 네. 이번에 초선인데 그걸 걸렸어요. 그 선거법으로 약간 본인들도 약간 문제가 됐던 사람들인데 문제는 저는 판사들이 우리 판사님들이 지금 여기 입법부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야당 대표잖아요. 본인이 선거법 그걸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얘기는 이렇게 들려요. 아, 너 판사? 나 의원. 190석, 176석 우리 거대 야당. 네. 선거법으로 나를 건다고. 맞아요. 거세요. 선거법 고쳐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법을 고쳐도 이 사람들은 어차피 고친 선거법에 적용을 받지 그렇긴 않습니다. 하죠. 법은 예. 사후적으로 이를테면은 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이런 거죠. 선거법이 너무 빡빡하다는 여론을 만들어서 판사에게 내가 중형을 내려야 되나? 헷갈리겠죠. 80만 원을 예. 내려야 되나? 50만 원 벌금을 내려야 되나? 100만 원 이거는 진짜 200만 원 형인데 그러면 의원직 상실되는데 근데 뭐 선거법도 개정된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빡빡하게 보고 있지 이런 종류의 지금 압박을 행사하려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사법부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그렇죠. 압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부에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법을 보면 아까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국가의 사법행위를 방해하는 네. 중대 범죄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사법행위의 내용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내용을 몰랐는데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걸려 있다면 이거는 솔직히 자기 로비 활동이에요. 자기 구명 활동이고 자기 이익 충돌이라고요. 아니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법에 걸려갖고 뭔가 처벌받게 생기면 법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선수가 약물하고 나서 도핑 테스트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 누구 비유 찰지네요. 찰지죠. 예. 이게 똑같은 게 지금 도둑놈이 절도법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 찰지다. 네. 그다음에 바람 피운 남편이 내가 바람을 피운 건 내가 불륜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 마누라가 원래 본처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분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범죄자가 네. 그러니까 범죄자가 크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저런 식으로 계속 모든 거를 네. 임기응변을 통해서 네. 계속 빠져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현장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맞아요. 성남시에서 인허가 관련 변호사 하다가 성남시에서 야 인허가 이거 하니까 돈이 되네. 인허가 가지고서 시장하고 그거 가지고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까지 처음부터 생각을 했다면 그런 짓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네 하면서 위례, 백현동, 대장동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인기가 높아진 거예요. 대권 후보 나오고 경기지사 되고 여기까지 온 건데 이 이재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요리조리 해서 여기까지 온 거를 법원이 또 이렇게 그렇죠. 또 이제 법이라는 정말로 본인은 변호사로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가는가를 필요할 때는 거짓말, 위증교사 그리고 또 법원 로비, 김만배 등 통해서 그걸 가해서 법을 그냥
마음대로 갖고 놀았죠, 진짜. 네, 네. 근데 그 결과를 또 봐야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네.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판사가 이재명 대표가 사실대로 말해주면 돼. 뭐 못 본 건 못 받아가 하고 여기에 비중을 많이 들지. 아니면 봤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 진실의 순간에 정말 더 착안을 할지 정말 어떤 부분에 착안을 할지는 사실은 진짜 아직 확신이 없어요. 김동연 네. 판사와 나머지 두 분의 그 네. 주심과 배석 판사들 네. 이 네. 세 분의 판사가 어떻게 네. 본다면 진짜 오히려 그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네.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네. 역시 이재명이야 이런 식으로 뭉치는 기이한 저 결집력. 그게 위증교사까지 어떻게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정말로 이상한 형국으로 네.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말입니다. 이렇게 위중교사 관련해서 예. 이렇게 똑부러지는 녹취록이 이게 확보가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전 사건을 보면은 증언 자체가 뒤집혔기 때문에 2심에서 1심에 유죄 났던 네. 사람이 2심에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김진석 씨가 이를테면은 내가 요거 녹음했다가 이재명 연맥해야지 이러고 녹음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녹음을 해놨던 것이 나중에 압수수색 당하면서 그쵸. 그 안에서 퉁 튀어나오고 어머 그리고- 참 이거 있었네. 아 그때 내가 참 너무 영광스러워서 맞습니다. 녹음했던 거지. 이게 사후적으로 예. 밝혀진 거라서 김진성이 이를테면은 뭐 이재명한테 불리한 말을 유도했다거나 이런 정황이 전혀 없는 사건이니까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퓨어한 증거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퓨어한 증거물인데 이 퓨어한 증거물이 가리키는 진실을 재판부가 과연 외면할 수 있을 거냐. 네. 이게 지금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위증교사도 아까 10월 달에만 16건 중에서 네. 14건이 유죄. 네. 유죄 나오고 유죄 나온 경우에는 대부분 뭐 8개월이든지 10개월이든지 어쨌든 실형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또 법정 구속도 많이 했다는 있다는 거. 예. 예. 그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 일부에서는 뭐 다들 다르던데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뭐 한동훈 대표는 얘기했다고 그러던데요. 지난번에 네. 그 체포영장이 한번 가결이 됐었잖아요. 예, 예. 21대 국회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의 이 건에 대해서 그때도 저 위증교사 혐의가 있었고 네. 그래서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법정 구속을 결정할 경우에 그 국회에 가가지고 체포영장 동의안에 대한 그 심리 없이 표결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네. 사람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뭔 소리야? 그건 21대 국회고 지금은 22대 국회인데 이렇게 되면은 법정 구속 결정을 하더라도 또 국회에 가서 네. 그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킬 건지 말 건지 국회 전체의 표결을 한번 거쳐야 된다라는 분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아니 그 말이 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재판 과정 사법부에서 네. 재판 과정을 걸쳐서 법정 구속을 명하는데 이거를 또 국회에 가서 예.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회기 중이고 국회의원 경우에는 이제 체포 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그렇지만 국회는 또 국회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법정 구속 결정 한번 내려주면 한번 가가지고 지금 그렇죠. 체포 동의안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재훈 님이 명확하게 뭐 룰라와의 차별성 얘기해 줬습니다. 네. 룰라 대통령이 법카로 샌드위치 그러니까요. 먹고 과일 먹다 기소당했냐? 능이백숙 먹었냐? 룰라는 그 브라질의 차세대 전투기 미국에서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불법이다, 로비다, 뇌물이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사건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뭐 제가 보기엔 그런 거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정치적 사건이었는데 저는 이게 무죄 판결 난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렇죠. 네, 룰라. 저는 솔직히 룰라가 무슨 억울했다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 그리고 룰라는 네. 감옥 들어가서 2년 가까이 실형도 살았고 네. 감옥 수감 생활도 했고요. 네. 그런 어떻게 본다면은 정치적인 뭐 어떤 그 처벌이나 이런 것들 다 네. 받고서 또 다시 국민들로부터 다시 부름을 받은 거죠. 그 대법원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여론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네. 그냥 저는 줄타기 해갖고 남미 특유의 법원들이 얼마나 뭐 정의로운지 뭐 얼마나 막 강직한 판결을 내린지 모르겠는데 저는 남미에서 일종의 저 사법부가 이미 여론과 정치권에 의해서 엄청 휘둘리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솔직히 대법원 판결이 뭐 브라질에겐 미안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무슨 법리에만 충실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거 자체도 포퓰리즘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무슨 예, 예. 룰라는 숭고한데 이재명은 아, 더럽다가 그런 얘기는 아니라 아니죠. 예. 예. 저는 룰라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지만 저는 네. 저기 그 방금 해준 룰라가 그래도 복화 먹은 건 아니다. 그렇죠. 능이백수 먹은 건 아니잖아요. 룰라는 초밥 어쨌든 10인분 먹은 건 아니잖아요. 전투기 로비스 관련이다. 네.